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류동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금 SK스퀘어에서 공시 자료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을 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SK스퀘어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얼마나 상승 모멘텀이 가능할지 저와 함께 추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까지 순자산 가치 할인율 NAV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NAV 할인율, 순자산 가치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기업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하나의 측정 지표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27년까지 COE, Cost of Equality, 이 주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투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의 투자 자본 대비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낸 저 지표를 실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ROE가 COE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ROE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 자산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PBR 수치를 현재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치는 0.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당연히 이것을 행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회에 대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KPI 핵심 지표와 인센티브를 연계시켜서 기업 가치 제고를 해내겠다, 목표 달성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털 얼로케이션에서 자산 배분 부분에서 지금 순자산 가치 할인율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규모에 대해서 지금 1천억 각각 1천억씩 그러니까 소각 1천억 매각 1천억 총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K스퀘어 지주회사는 특성상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특히 ICT 부분에서 밸류업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 특히 AI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만 3,132주를 매입할 예정이고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 금액은 1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부터 석 달간 25년 9월 24일까지 취득 예정이고 SK증권을 통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SK증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 번에 매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가 일일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10% 그러니까 10만 2만 5천 주 정도가 일일 최대 수입 매입 식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이 석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1천억 원은 아니지만 900억 정도의 비취득 자기 주식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취득을 해놓은 자기 주식을 15년 1월 6일 내년 1월 6일에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SK그룹의 증권사인 SK증권을 통해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얼마나 오를지 한번 추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이번 달에 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9월 30일에 있었던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추론해 보고, 좀 중기적으로는 네이버를 통해서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됐었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조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의 3% 정도가 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었고, 이 정도의 매입으로 인해서 한 12% 정도의 장기적인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네이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처음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 9월 30일 날 발표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15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했던 금액이 4천억 정도인데 한 1.8%가 좀 안 되는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대략 18% 정도의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 SK스퀘어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이 10조이고 자사주 매입 규모가 2천억입니다. 퍼센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좀 끼워 맞춰서 본다면 3%에서 12% 상승했던 이 삼성전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퍼센트의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네이버를 한번 끼워 맞춰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 1.8%의 자사주 매입으로 18% 정도 중기적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SK스퀘어에 대입을 해본다면 10% 정도의 상승을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 주기적으로는 20% 정도의 상승을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일 뿐인 거지 절대 저의 의견은 참조만 하시고 본인의 주관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수급 주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주신다면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